2018년 오후 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 첫 번째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나책형이고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18년 기출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거를 이제 해설을 올릴 때 3개를 나눠서 올렸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름 괜찮았는데 세 번째에서 제가 굉장히 그때 새벽에 촬영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좀 꼬여가지고 해설이 좀 지저분하다면 지저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뭐 한 문제만 하는데 거의 14분 정도 잡아먹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놔둘까 하다가 이왕 좀 깔끔하게 2개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삭제하고 지금 이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어디 갔는지. 지금 그 영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두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있고 옳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보면 점포수를 나타냈고 평균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건데 편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균에서 각 도시 점포수를 빼고 나서 거기서 또 절대값을 한번 씌워줘라 그런 의미니까 기억보죠. 해피카페랑 드림카페 편차 평균을 비교하면 드림카페보다 해피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굳이 다 더할 건 없습니다. 자, 2, 1, 1, 1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더하면 뭐죠? 이게 사라지면 5죠. 얘는 3이죠. 그럼 뭐지? 편차의 절대값의 합은 드림이 해피보다 2개가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해피카페는 적어요. 갑도시의 드림카페 어딨어? 이거랑 병도시의 드림카페. 자, 평균이 4가 되죠. 그러면 5개니까 20이 돼야 됩니다. 합계가. 얘 12개 빼면 8개죠. 즉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x,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이꼴 8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는 무수히는 아니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부등식의 영역 그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x 플러스 y가 8인가? 잠깐, 8이고 이제 편차가 2개가 나와 있죠. 이제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같을 수는 있겠죠. 뭔가 4, 4 나눠 가지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4, 4를 하면 평균에서 빼주면 편차가 2, 2가 나올 수 없습니다. 2, 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6-2, 그러니까 6,2거나 2,6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빼주면 2가 되고 2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니까 2가 되죠. 따라서 얘네 두 가지의 경우니까 어떠한 경우를 선택해도 같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고 디귿은 그대로 갑니다. 리얼 볼게요. 무도시에 있는 해피카페 중 한 개가 병도시로 옮겼대요. 그러면 편차의 평균은 변하냐 안 변하냐 물어봤는데 점포수의 평균,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도 둘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병으로 하나 주면 3, 3이죠. 그럼 편차는 1이 되고 얘는 반대로 1로 줄겠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은 2로 일정했는데 1 더하기 1은 2니까 어차피 일정하죠. 따라서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2번 넘어갈게요. 보고서 내용이고요. 16년, 17년 이동인원 교통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요시간 현황이 있고 이동인원이 6,160만 명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3,500명으로 봐도 되고 사실상 3,600으로 봐도 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70% 곱하면 2,100에다가 이거 맞나? 잠시 이동인원 잠깐만요. 맞잖아. 그럼 이제 3,600으로 보여. 여기다 70%는 뭐죠? 2,100에 420을 더하면 2,520이죠. 기존 3,600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뭐가 되지? 6,120이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3,540을 우리가 3,600으로 뻥튀기해서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70%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6,120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70% 이상 가뿐하게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60만 명이랬어요. 1일 평균 이동인원. 이거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이거구나. 자, 이거 보면, 11일이죠. 이걸 나누면 정확하게 660. 딱 560으로 떨어지고, 얘를 이제 나눠주는 게 우리의 몫이죠. 6으로 나눠요, 그냥. 이게 3,600으로 봐, 그냥. 3,600으로 보면 600이죠. 맞나요?
그렇게 봐도 돼요. 어차피 거기서 60 빼주는 거라서 뭐 590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590인데 그냥 600으로 봐도 문제는 풀립니다. 30이 감소했는데 이건 10% 미만 감소한 거죠. 600으로 봐도 560이면 40이 감소한 셈이니까 10%안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요. 기억 맞고 뭐야.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588만 대인데 추석 당일에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다고 했어. 자, 588만 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535. 자, 그러면 여기다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서 봅시다. 몇 증가했지? 53. 자, 이게 뭐 언제 계산하고 있어? 네? 이거 언제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딱 봐도 10%에 육박하는 9. 몇 프로인 게 보이잖아요. 왜냐면 얘가 10%가 여러분 53.5인가요? 그럼 얘 1%는 뭔데? 5.35. 이걸 빼주면 535에 그렇지 9%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겠지. 그럼 자세히 계산 안 해도 뭐 48.15? 뭐 자세히 계산했네. 아무튼 이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9%에 해당하는 수치잖아요. 근데 53이죠. 그럼 이거 뭐 가뿐하게 9% 그러니까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판단하는 이제 그런 스킬이나 팁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거 어차피 10%가 53.5인데 얘랑 얘는 차이는 0.5밖에 안 나. 근데 0.5는 얘의 0.1%도 안 돼. 왜? 얘의 0.1%는 0.535니까. 아, 따라서 이거는 너무나도 거의 이거 계산하면 9.8x% 나올 거예요. 반올림하면 9.9% 정도 되겠지.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엔겔이랑 엔젤 교수를 나타냈네. 옳은 것을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치를 그래프화 시켰고 여기 나와있고 1번 볼게요. 엔젤 개수의 상승폭은 매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8에서 13. 엔젤 개수는 사각형이죠. 틀렸죠. 얘 여기서 16 정도 증가했는데 얘는 6 증가했으니까 상승폭은 매년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사실상 이렇게 보기 전에 답을 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감소하잖아. 상승폭이 커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만 이 전년 대비 계속 상승폭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잠깐만.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어차피 여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취소할게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게 기울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의미한 게 뭐냐면 기울기가 가파라질수록 가파르면 그 말인즉슨 상승폭이 크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파른 거 같더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04년 대비 14년 엔겔 개수 하락폭은 엔젤 개수 상승폭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아무것도 아닌 선지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네. 엔젤 개수 상승폭은 57 정도, 57이죠. 그 다음에 엔겔 개수 하락폭은 166에서 120이 44. 그러면 엔젤 개수 상승폭이 더 크죠. 근데 하락폭이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자, 18세 미만에 대한 자녀 교육비는 식료품비를 초과한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분모는 가계지출액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의 차이가 결국 이 값이라는 거죠. 그럼 6년 이후 보면 이 사각형이 다 위에 있죠. 이게 엔젤 개수인데 얘네들은 18세 미만 자녀 보육비 정답입니다. 4번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께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볼게요. 심사위원별 점수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나와 있고 최종 점수가 나와 있고 1, 2, 3차 있고 심사위원 4개. 되게 막 표가 까다로운 표는 아닌데 주어진 분류율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평균이고 최종 점수는 여기서 최저점을 제외한 2개의 합. 복잡하죠? 기억 볼게요. 최종 점수는 정의, 을보다 낫다 라고 했는데 이건가? 잠시만요. 굳이 다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최고, 최저 제외합니다. 87이니까 더해서 나눌 필요 없죠? 어차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도 87이니까. 얘도 77, 70 해주면 79. 그럼 얘 작죠? 그럼 이거 둘이 더해주면 뭐가 되지? 166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정은 가장 낮은 걸 제외하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뭐가 되죠? 175.5인가요? 그러면 정이 을보다 높습니다. 틀렸죠? 자, 3차 시기의 평균 점수는 갑이 병보다 낮다.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걸 굳이 그냥 구하지 뭐. 예.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얘네 둘을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68을 가평균으로 잡았을 때 얘는 68에서 5가 차이 나죠. 그럼 평균 68을 잡고 5를 2로 나누면 2.5죠.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은 70.5가 됩니다. 굳이 안 써도 이거는 숙달되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가평균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3차 시기 점수를 봐야 돼요. 갑의 3차 시기는 이걸 뭐 하면 되겠죠. 얘네 둘이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얘보다 작았다면 최저점이니까 제외되고 최종 점수는 얘네 둘이 합이 되겠지. 얘네 둘이 합을 했을 때 90이면 141인데 얘가 안 맞죠. 그 말은 얘네가 최저점이고 얘네 둘을 더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빼볼게요. 그럼 183에서 89를 빼는 것과 똑같죠. 그럼 이제 94점이 돼야겠네, 여기는. 자,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주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지? 93이 되겠죠. 어쨌든 이거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왜냐면 평균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94가 됩니다. 따라서 94는 병의 70.5보다 크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볼 필요 없었는데 그냥 한번 다 꾸준히 다 봤어요.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자, 정의 1차 시기에 10점씩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최종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두 10점이 다 더해진다는 거는 이 평균도 10점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최고를 제외하고 얘네 둘에다가 10점, 10점 더하면서 20점, 나누기 2 하면 10점. 그게 여기다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185.5가 되겠지. 그럼 얘 1등이네? 맞습니다. 자, 2호 중에 답이 나오고 리을 볼게요. 1차 시기에서 심사위원 C는 4명의 선수 모두에게 A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비교하면 되죠. 맞네요. 어떻게 리을이 가장 쉬웠네요.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자료 해석은 가장 어렵다고 회자되는 2016년, 2012년 자료 해석 다음으로 거의 15년도, 18년도가 그 다음 난이도다. 어려운 편이었다 상당히 라고 다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18년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때 87.5인가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중심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산업부문별 추정 매출이잖아요. 그 말은 추정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년 대비 108.9억 달러래요. 자, 전년 대비라면 무슨 소리지? 그럼 2016년 자료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 이때 2017년은 추정값이고 2016년은 다 자명하게 나와 있죠. 그 말은 2016년에는 매출의 규모가 굳이 추정을 안 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골라라 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 매출 추정 여기에 다 있었어요. 여기에 넣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죠. 보통 여기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나름 좀 까다로웠습니다. 6번인가요? 6번 보죠. 과거 급제자 및 출신 신분이 낮은 뭐 이렇게 있다. 옳은 거 일단 고려합니다. 자, 태조 정종 때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에서 본관이 없는 자의 비율은 70%. 맞죠? 47에 28이니까. 선조 때는 그 비율이 10% 미만. 186분의 11은 10% 미만인 건 자명하죠? 옳고요. 태조 정종 때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가운데 본관이 없는 자이면서 3품 이상 오른 자는 1명 이상이다. 두 가지의 풀이법이 있어요. 뭐 제 풀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설할지도 대충 그려지실 건데 첫 번째 풀이 말씀드릴게요. 그 뭐 여러 강사들이나 그 NCS나 뭐 PSAT 교재에서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지? 자세하게 안 해. 그 귀찮거든. 아무튼 이 전체 급제자가 4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관이 죄송해요.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본관이 없는 자, 그 다음에 3품 이상 오른 자,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에서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전체가 되겠네. 이거 더한 게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전체에서 두 개의 집합을 빼줘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체 집합이 얘예요. 얘가 이제 가장 기둥이니까.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81이죠. 여기서 전체 2번. 왜? 3개를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2개를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하나만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명 이상이죠? 옳습니다. 중종 때 전체 급제자에서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20% 이상인데 9, 2, 18인데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왜 안 하고 넘어가지 했는데 그냥 이거 하고 하려고 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하는 풀인데 자 볼게요. 자 본관이 없는 자라면 28명이죠. 근데 3품 이상 오른 자는 1명 이상이래. 이 무조건 이상이란 말이 붙으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거는 이상이 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관이 있는 자는 당연히 12명이겠네. 당연히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중에서 본관이 없는 자가 28명이면 나머진 뭔데? 본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놨겠지. 그럼 본관이 있는 12명 모두가 3품 이상에 올랐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명이 남죠. 이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28명, 최소한 이 28명 본관이 없는 자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한 명이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죠. 무인기 국내 시장 판매량, 무인기 수출입량, 무인기 매출액. 어쨌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죠. 상업용 무인기의 국내 시장 판매량 대비 수입량. 자, 단위 1000대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단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얘 3%는 6점 몇 정도 되겠지? 6점 몇 천대, 6천대? 이게 5천대니까 당연히 이하 맞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는 그냥 니은을 맞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011년에 14년 동안 상업용 무인기의 국내 시장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가 2012년이라고 했어요. 뭐, 이제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58 정도 증가하고, 얘는 38 증가하고, 얘는 28에 44, 얘는 19.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58이니까 얘 14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분모를 봐야 되죠. 154분의 58이 2014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72분의 44가 2012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뭐 가볍게 봐도 60%를 넘죠? 얘가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60%를 넘지 않습니다. 자, D급 보죠. 상인 상업용 무인기 수입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를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어디가 가장 작을까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왜냐면 42에서 8 증가하는 꼴이니까. 나머지는 다 크게 증가하니까. 2014년에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얘를 70으로 보면 3, 3배 해주고 3.4배 정도 되죠. 하지만 얘는 몇 배야? 6배? 6배를 넘죠. 7배를 넘겠네. 그러니까 틀렸죠. 자, 2012년 각국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각국 A사의 무인기 매출알의 증가율의 차이는 30%포인트 이하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구해놨구나. 자, 이거 뭐죠? 7배 해주고 그러면 17.5가 된가요, 여러분? 0.5가 남습니다. 그럼 7.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7.2배는 퍼센트 증가율로 치면 뭐가 된다? 620%. 왜 여러분 1,000원인데 1,500원 되면 500원 증가한 거잖아. 50% 증가했죠. 근데 이거를 배로 증가했다면 50% 배라고 증가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1.5배 증가했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620%고 매출액의 전년 대비 이거 말하는 거네. 7 해봅시다. 7배 해주면 이제 301인데 3.4니까 이거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7.0x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쨌거나 얘랑은 너무도 자명하게 30%포인트 미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죠. 접수 응시 합격이 나와 있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산업기사, 기능사, 그 다음에 응시율은 접수자 분의 응시자고 합격률은 응시자분의 합격자. 1번 산업기사 합격률은 기능사 전체 합격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분의 이거가 합격률, 이거분의 이거가 합격률. 근데 여러분 이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빼서 쓰지 말자고. 이거 쓰는데 보통 아무리 손이 빠르신 분이라도 한 10초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5초? 그냥 여기서 봐버리면 5초 만에 저희는 끝내는 거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얘가 분모, 얘가 분자, 분모.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얘 지금 분자는 벌써 2배를 넘게 증가하는데 얘는 2배 증가가 안 되잖아.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기능사가 더 크겠지. 근데 산업기사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산업기사 종목 합격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면 치공구 설계, 컴퓨터 응용 각용, 기계 설계, 용접 이렇게 했나요? 합격률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하나를 세세히 보는 게 아니야. 22분의 14가 일단 먼저 크겠죠. 하지만 얘를 비교했을 때 이 2등이랑 3등을 봐봐요. 얘는 무조건 작겠지. 딱 봐도 18.1818%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11분의 1이 9.09%거든요. 이거 11분의 2잖아. 그럼 18. 이렇게 18로 계속 갑니다. 얘네 둘을 보면 14, 31이면 2배 증가하죠. 넘게 증가해. 얘는 2배 증가 안 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1, 2, 3, 4순위라고 했죠. 아니죠. 1, 3, 2, 4순위여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산업기사 전체 응시율은 기능사 응시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186분의 151이 있고요. 294분의 252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그러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150과 250이라고 치면 100 증가하죠. 근데 이제 150분의 100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3분의 2거든요. 50으로 나눠봐요. 분수의 소수 표현에 쓰인 66.7%, 대략 1.67배 정도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190으로 봐도 100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19분의 10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분수의 소수 표현을 알아두면 바로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19분의 1은 5.16%니까 얘 52.6%. 얘는 한 1.5 몇 배. 하지만 얘는 1.6 몇 배. 따라서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은 기능사 전체 응시율이 높다. 즉 산업기사가 낮다니까 맞는 보기.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그 자료를 주고 있지만 주어진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까다로운 좀 세밀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단축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열심히 그 연산 연습을 하신 분들은 금방 넘어가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9번 볼게요. 서울시 10개구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계산식을 나타낸 건데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용산구랑 성동구의 그 지수를 비교를 했어요. 한번 봐야겠네요. 자,
50일 이하면 여기다 0.9를 곱하고 초미세먼지가 35니까 이거 초과하죠. 그럼 여기 10 빼주면 15, 66이 되겠네. 0.034 이거 이하죠. 그럼 여기다가 1200을 곱해라 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 3개 빼주면 34에 1.2를 곱하는 거니까 뭐 40점 몇 밖에 안 되겠지. 가장 큰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66이 되겠다. 그죠? 성동구도 한번 볼게요. 50일 초과했으니까 얘는 67이가 되고 23 미만 이하니까 얘는 46이 되고 이것도 0.04 이하니까 29에다가 1.2를 곱해봐야 뭐 40 안 넘을 것 같은데 30 몇 정도 되니까 가장 큰 게 67이죠. 성동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강북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는 각각의 평균보다 낮고 이산화질소는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평균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낮고 얘는 높고 맞죠? 리을 세 가지 오염물질 농도가 각각의 평균보다 모두 높은 거는 2개 이상이라 했는데 자 모두 높은 거는 그럼 뭐 쉽게 찾아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높은 거를 찾아보면 돼요. 이걸 넘어선 애들부터 이제 이 별표들만 보는 거지. 별표들 중에서 넘은 애들만 또 여기다 별표를 쳐주고 없는데? 2개 이상 아닌데 벌써 여기서부터 끝나죠. 없잖아요. 평균을 넘는 사람. 그죠?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볼게요. 10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사실상 묻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막 교육 이수 여부까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걸 또 일반직 경채로 나뉘어 놓고 자격증을 또 유무로 나눠 놓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하고 근무 3개월 차 목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나열하면 정민아, 최현준, 권순용, 안필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다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기억선지를 해결하려면. 자, 최연중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했고 일반직 6급인데 3개월 차면 여긴가요? 아, 근데 얘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0.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순용은 경채인데 3개월 차 여기죠. 얘는 무조건 자격증 유무 관계없이 0.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이수가 문제인데 동일한 교육 이수자의 근무 월수에 해당하는 목표 조정 개수에 또 70%를 곱해줘라. 이게 이래서 까다로운 겁니다. 일반직 5급에 3개월 차 자격증 유 0.6에 70%는 0.42. 그 다음에 경채 5급 3개월 차 여기에 70%는 0.21. 자 그러면 정민아, 최현중, 권순용, 안필성 맞죠? 왜 이대로만 하고 넘어갔냐면 상표 심사 목표 점수는 150점을 공통으로 하고 여기다 조정 개수를 곱하는 거니까 굳이 곱하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당연하잖아. 100에다가 1, 2, 3 이거 곱한 게 100, 200, 300인데 이걸 곱해놓고 비교하는 거나 여기서 누가 더 크냐 비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해주고 상표 심사과 인사 발령자 중에서 5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합은 6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5급이 2명 있죠. 일반직과 경채 5급 5개월 차니까 보겠습니다. 일반직 5급의 유 5개월 차 0.9인가요? 아 얘 미이수지. 어쨌든 그럼 일반직 5개월 차 0.9 경채 5급 0.5 왜냐면 이제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얘네 둘이 다음에 1.4인데요 왜 더했냐면 5급이랑 6급끼리를 비교했으니까 그 조정 점수를 1.4에 70%를 곱해주면 0.91이죠 얘는 5급 그 다음에 이제 6급을 봐야겠죠. 자, 일반직 2수니까 그냥 편하게 보면 됩니다. 일반직 5개월 차 0.9. 아, 자격증 무니까 0.8. 가볍게 봐도 저도 헷갈리네요. 말하면서 하니까. 얘 이제 0.5. 1.3이죠. 그러면 1.3이 더 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5급이 더 크다고. 얘 6급인데 얘 5급보다 크다라고 했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리을은 맞겠죠. 디귿만 볼게요. 왜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 70% 해주기 전에 1.4였거든. 그럼 이게 맞는 보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걸 놓쳐서 틀린 게 되거든요.
놓쳐서 틀리게 된 게, 되기 때문이죠. 함정이에요. 3개월차 대비 4개월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증가율은 정민아가 최연중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볼게요. 자격증 무해 일반직 6급. 아니, 어딨어. 4개월차. 자격증 무해 일반직 6급. 자, 0.4에서 0.6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최연중. 최연중을 구했죠. 정민아를 볼게요. 미수의 일반직 5급. 맞아? 그 다음에 저도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막 설명하기가 좀 싫다. 좀 눈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짜증나네요. 정민아를 구해야죠. 최연중을 구해놨으니까. 정민아를 구하면 일반직 5급의 자격증 이유 여기죠. 근데 70%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여기다가 70% 해도 증가율은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냐면 정민아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증가율이 크죠. 똑같이 0.2가 증가하는데 얘가 더 작잖아. 작은 곳에서 0.2가 증가하는 게 더 크겠죠. 최연중이 더 커요. 근데 정민아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뜻이냐면 10에서 20으로 가면 이게 2배가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여기다 70%를 곱해볼게요. 곱해도 증가율은 똑같아요. 이거 설명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갑기업 가나사업장 연간 매출액에 관한 자료고 증원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했고 이거랑 이거를 참고해서 추정 결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이게 나사업장, 가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증감률. 각각 1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증감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증가율과 감소율을 합쳐낸 거예요. 이거 표현할 때는 부호를 막 신경 안 쓰고 절대값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할 때만 그런 거지 나타나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부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감소율 10%면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자, 볼게요. 17년 대비 18년. 보죠.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니까 증원 없으면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얘부터 보죠. 얘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253이고 207. 원래 이거 구해놓고 풀지 않는데 설명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얘는 탈락. 얘는 210이네? 맞나? 응. 얘는 그대로 가고 얘도 그대로 가고. 자, 그럼 이제 나 사업장도 봐줘야지. 똑같으니까요. 160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뭐죠? 이겁니다. 볼게요. 얘는 안 되네. 그럼 지금 1, 2, 3만 살아남는다, 그죠? 이거 볼게요. 증원이 없을 때랑 3명을 증원할 때 18년 매출액 차이는 나가 가보다 크대요. 1번부터 보죠. 얘 지금 146 차이 나는데 얘는 128 차이 정도 나나?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나가. 얘는 일단 살아남고. 이거 볼게요. 얘 158 차이 나는데 가사업장은 나는 154 차이 나요. 근데 나가 더 크다고 했죠. 틀렸고요. 얘 보죠. 101 차이 나고 얘는 살아남습니다. 그럼 1, 3 중에 답이 나오는데 이걸 봐야겠죠. 자, 13회 17년 중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죠? 나사업장이 14년이죠. 그때보다 여기 있네. 큰 매출액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8년에 최소 2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2명이나 3명 증원했을 때 나사업장의 매출액이 251을 모두 넘어야만 이게 맞는 그 내용이 되거든요. 258, 297, 244, 287. 얘 여기서 못 넘죠.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다소 애매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2014년에 가장 컸던 매출액을 뛰어넘어야 이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이에요. 왜냐면 2명을 하거나 3명을 하거나 모두 충족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다음 문제는 좀 쉬울까 싶었는데 연계 문제까지는 괜찮은데 또 계산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좀 18년도가 어려웠습니다. 14년도, 14번도 그렇고. 자, 볼게요. 가중치 있고 평판도 총점이 있어요. 0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를 1점 사이로 부여를 하고 지표별 환산 점수는 지표 점수랑 가중치를 곱한 거, 평판도 총점은 그걸 다 더한 거. 자, 그럼 일단 볼게요. A, B, C, D 평점이 높은 대학부터 순서를 내라 라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묶을 수 있거든요. 가, 다, 마. 가, 다, 마. 가, 다, 마. 가, 다, 마. 이거 묶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9 곱하기 10을 한 거랑 10 곱하기 10을 해서 어차피 더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묶어서 19에다가 10을 곱하는 게 결국 190이잖아. 90에 100 더한 게 190이듯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좀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이제 묶은 게 몇 점이 되지? 23이 되고 15, 23이 되고 공교롭게도 23이 되고 얘는 18이 돼요. 자, 그럼 공교롭게도 이제 얘네들을 비교를 안 해도, 왜냐면 얘는 2배의 가중치를 가지니까 나머지는 뭐 더해도 똑같아요. 솔직히 10, 28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니라 14, 29 그 다음에 5, 6, 11, 15, 25 8은 14 맞지? 14에다 17 얘는 뭐 알파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얘가 가중치가 2배였고 얘는 곱하기 1이었죠.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에다가. 얘는 곱하기 여기다 해줘야겠구나. 1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얘가 가장 크겠지. B가. 안 그런가요? 왜냐면 얘가 가장 크니까. 그럼 다음에 누구야? A, C. 얘는 구하지 않아도 꼴등인 게 딱 보이죠. B, A, C. B, A, C, D.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차피 나중에 구해야 되고 뭐 굳이 그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근데 얘를 1등이 될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알파가 10점이라고 쳐보죠. 그럼 얘 27이 되죠? 그래 봐야 얘네들 못 이깁니다. 27이 뭐 됐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러면 뭐 얘가 3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를 살펴보세요. 가장 작은 게 25인데 얘가 2점 높다고 해서 3등인가? 23이랑 18, 5가 차이 나는데 심지어 가중치집은 최종 10점이 차이 나는데 13번 볼게요. 이건 어차피 다 구해야겠네. 이 대학은 다라마 지표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볼게요. 6767이야. 가나바사. 가나바사. 자, 그럼 나바사를 다 더해볼게요. 나바사. 13, 20. 얘는 가중치가 5였으니까 100이 되고 얘는 10이었으니까 60이 되나요? 그럼 160을 여기서 제외해주면 250점이 나와요. 근데 다라마 보면 다라마 10점, 5점, 10점 여기를 A, B, C라고 볼게요.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그러니까 곱하고 개별적으로 곱하고 이게 더한 것이 얘가 되려면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0부터 10점까지 가능하죠. 250점이 나오려면 뭐 어중간한 6점을 하면 안 돼요. 30점? 그래봐야 100 몇 점이니까. 아예 그냥 강하게 10점을 줘볼게요.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100점, 100점, 50점, 딱 250이죠. 기억은 옳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250점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니은 뭐죠? 지표 라의 지표 점수는 F가 G보다 높다.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구해야 돼요. 뭐 그냥 막노동이라고 보면 되려나? 자, 50에다가 40이죠. 90이 되고 190이 됩니다. 얘네들을 볼게요. 얘는 80점, 270점이고요. 둘이 다음 14점. 가중치가 5니까 묶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70점이겠네요. 14 곱하기 5 했으니까. 자, 그럼 340을 구했다. 그죠? 그럼 나머지 35점이 되는데 라 지표는 가중치가 5니까 즉 얘는 7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문제인데 자, 이거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묶고 60점. 그 다음에 가나다 얘는 10 똑같으니까 둘이 묶고 130
얘는 35, 165. 225점인가요? 자, 그럼 나왔네. 라 말을 더해서 140점이 나와야 돼요. 아, 뭐 쓸데가 없네. 얘네들을 더해서. 얘보다 더 크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극단적으로 얘를 10점을 줘볼게요. 그러니까 만점을. 가중치가 10이었으니까 10점을 주게 되면 100점이니까 40점이 남네요. 자, 그럼 얘 40점이죠. 라 가중치가 5점이니까 즉 8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답이 나올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얘가 9점이라면 90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50점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럼 10이 돼야 되고, 얘는 어쨌든 8, 9, 10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얘 7점 해볼까요? 왜 안 되는지? 얘 35점이죠. 가중치 5였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만땅 주고 10점으로. 왜냐면 최고가 만땅이니까. 그럼 100점이죠. 그럼 135가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해서 140이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인즉슨 8, 9, 10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얘는 7점이었죠? 라 대학의, 아까 대학 G의 라 지표는. 따라서 F 대학이 무조건 8, 9, 10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8, 9, 10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너무 커서 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한 겁니다. 수학적 기호는 아니에요. 맞고요. 디귿 보죠. H대학은 나 환산 점수가 이거 뭐 40점, 지표 마 60점.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아닌데? 왜냐면 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지표 나의 지표가 점수가 지표 마의 점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마트하게 계산을 해도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니은 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죠. 14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 급식비가 있고요. 군 장병수는 동일하다네요. 12년 이후 군장병 1인당 1일 급식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14년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맞닥뜨리면 나머지 선지를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건 약간 다 살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구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문제를. 416원 증가했고 얘는 100 몇 원 증가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얘는 245원 더해주면 한 277원? 그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 얘는 180에 더해주면 335원?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는 뭐지? 각각 14년, 12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얘네들 말고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64에 416. 단위는 맘대로 해도 돼요. 비교 대상끼리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얘를 두 자리 줄였으니까 얘 분모도 두 자리 줄여줘야 돼요. 뭐 분자도 줄여줘도 되는데 그냥 분자는 좀 그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대충 얘가 6 정도 증가하고 얘는 이제 65에 80 정도 증가를 한다, 그죠? 자, 그럼 간단히 보면 얘는 10%를 약간 넘어서는 증가율을 보이는데 얘는 20%를 가볍게 넘죠? 따라서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누군데? 2014년 전년 대비. 맞습니다. 자, 2012년 조리원 충원 목표 인원이 충원 인원이 목표의 88%다. 즉 0.88이라는 거죠. 그럼 2100명보다 많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곱하라고. 자, 이거 80% 곱해보죠. 1680, 168. 둘이 더하면 뭐가 되지? 왜 둘이 더해야 88%니까. 1848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1924래. 그 말은 얘보다 크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당연히 2100명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한 2190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이제, 왜냐면 2100명으로 잡았을 때 88% 했더니 1848이야. 근데 1924명이 지금 목표에 정확하게 88%래요. 그럼 당연히 2100명보다 좀 더 많아야 이 1848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조리원 충원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한다. 감소하죠. 100 증가하고
얘는 뭐 100 몇십 증가하고, 근데 얘 가꿀수 100 미만 증가하고, 정확하게 99. 얘는 72. 자, 증가량이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각각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즉, 증가는 하되, 그 증가율이 뭐 예를 들어서 7%에서 다음 연도 가면 5%.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감소하잖아요. 5%에서 3%. 어쨌든 증가한 건 맞는데 우리는 증가율을 물어본 거니까. 증가율이 지금 매년 감소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맞죠? 자, 11년 대비 15년 군장병 급식비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586 아이고 6984 보면 이거 몇 차이죠? 1164거든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딱 떨어지거든요. 20%예요. 582에 곱하기 2 하면 1164잖아. 정확하게 20%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복리 계산하는 거예요. 단리가 아니라. 여기서 얘를 1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5%씩 계속 일정하죠. 1년, 2년, 3년, 4년이죠. 맞나? 이거 묻는 거예요. 얘랑 근데 여러분 이거 단리라고 해보자. 단리는 뭐냐? 얘를 100%라고 하면 여기다 1, 2, 3, 4 그냥 그대로 더해주는 거. 그래도 120%인데 여러분 당연히 1.05의 뭐 4는 20%보다 크다는 거는 여러분도 당연히 알잖아요. 그게 복리와 단리의 차이잖아요. 복리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 더하면 20인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5% 증가하면 105잖아. 여기서 5% 증가하면 몇이 되죠? 105%에다가 원래 5%에다가 기존에 이거에 대한 0.25%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110.25%가 되는 거잖아. 원래라면 그냥 5% 더해서 110%는 단리고 얘는 복리잖아. 그럼 여기서 또 5%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120%보다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낮다가 맞고 5번이 정답이겠네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 정답을 5번에 배치해놔서 이렇게 시간을 걸리게 해놨어요. 5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인데 그거를 또 무슨 이렇게 막 부호의 그 혼동을 유발시켜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헤맸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매칭형이고 매칭형 시공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볼게요. 2015에서 16 상품 수익액 증가폭이 동일한 건 을과 정이래. 자, 상품 수입액은 어떻게 구하지? 얘를 이항시켜주면 상품 수출액에서 상품 수지를 빼야겠네. 15년 대비 16년 증가폭이 또 동일하다는 거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거 그냥 다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물었으니까 수출액에서 상품 수지, 이거 위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빠르게 빼봅시다. 굉장히 까다로웠죠? 이 문제 구조가 어렵다고 해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물어보는 선지들이 얼마나 귀찮게 물어보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진짜 까다롭게 물어봤어요. 또 이게 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증가폭이 동일한 건 뭐죠? 10에서 20, 10에서 20. A씨네요. A씨가 을정입니다. 아마 법률저널이 그 고시 피셋과 관련해서는 가장 알려져 있는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2018년 자료는 불자료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1, 3, 4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보죠. 15년, 16년에 서비스 수입액이 동일한 국가는 을국, 병국, 무국이래요. 이것도 또 구해야 되네. 근데 여기서 을정이 A씨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을이 겹치죠. A씨만 보면 됩니다. 서비스 수입액은 또 어떻게 구하지?
똑같네. 아까 첫 번째 조건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수입 수출액에서 서비스 수지를 빼주는 거예요. 빼보죠.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아이고 38이지 4 아니고 그럼 얘가 그거네. C는 44 똑같죠. 그럼 C가 을입니다. 자 이제 갑병물을 볼게요. 자 본원 소득 대비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좀 쉬울 것 같아요. 2016년 갑과 병의 이전 소득 수지는 동일하다. 2016년 이전 소득 수지가 동일한 애들은 B와 D, C와 E가 있어요. 그치만 C는 이미 을인 게 밝혀졌죠. 그럼 따라서 B와 D가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B와 D가 갑병이죠. 그럼 BD가 갑병인 걸 찾아볼게요. 병, 갑. 순서는 몰라도 얘는 갑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 볼게요. 16번도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냥 비수기, 성수기 요금만 내고 할인율만 나타냈으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는 좀 그 계산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실전에서 틀렸던 것 같은데 그것만 맞았으면 90점인가 그랬을 건데 아마. 리조트 1박 기준으로 성수기 일반 요금이 낮을수록 무기명 회원 요금이 낮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낮아지니까. 근데 무기명 회원 요금이 낮아지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회원 할인율이 10%면 우리가 내는 게 180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 15%면 85%를 여기다 곱해줘야겠지. 얘 15%가 암산하면 37.5입니다. 그걸 빼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얼마죠? 21만 2,500원이니까 212.5 이런 식으로 240 얘는 75%죠. 여기다 75%를 구하는 것보다 4분의 1을 곱하면 그게 25%가 돼요. 그래서 48에 32 47에 87.5 87,500원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87.5를 빼주면 37.5니까 262.5가 되나? 오케이. 여러분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제 설명으로 제 해설로 퉁칠 생각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좀 빨리 푸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 해설 영상을 이걸로 모든 걸 끝내고 시작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기출을 몇 번 풀어보시고 제 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도 푸는구나, 내가 푼 게 이런 방향이 맞나? 이것만 맞추기 위해서 보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이론을 잡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는 기초 강의를 찍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가겠죠. 어렵다는 말들이 되게 많이들 하세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건 기초 강의가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기출로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다 터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서포트만 해줄 뿐이죠. 밥그릇은 떠줄 수 있지만 숟가락은 여러분들이 뜨셔야 됩니다. 자, 이거 비리조트의 회원 요금 중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의 차이,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얘가 350% 가장 높죠. 여기서 할인율이 가장 낮은 게 뭐죠? 이때죠. 그럼 여기 아까 구했네요. 262.5 고맙네요. 구해놔서.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이거죠. 여기서 할인율이 가장 높은 거를 해야 최소값이 나오겠죠. 내가 내야 될 돈이. 얘가 가장 높죠. 그럼 25만원에 5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125에 12.5 더해주면 뭐가 된다? 137.5. 이걸 둘이 빼주면 뭐가 된다? 125가 된다. 근데 단위는 1,000원. 1,000만, 10만. 12만 5천원 정답이죠. 리를 볼게요. 리조트 1박 기준의 비수기 기명 회원 요금과 비수기 무기명 회원 요금의 차이가 가장 작은, 이건 딱 봐도 이 퍼센트 차이가 가장 작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수기네. 비수기 이것끼리 5%, 15%, 10%, 5% 차이 나는데, 이건 당연히 얘겠죠. 10만원에 5%면 5,000원이죠. 이 나머지는 5% 차이 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습니다.
근데 이 리조트가 성수기 기명과 무기명 차이도 5%죠. 나머지 5%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액을 보셔야지. 역시나 이 리조트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 차이는 당연히 얘도 작습니다. 이 리조트가 또 성수기에도 가장 작아요. 할인율 어차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될 돈이 이거 85%고 90%인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 이걸 빼줘도 5%예요. 여기서 이걸 빼줘도 5%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번 볼게요. 까다로웠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17, 18, 19, 20 다 어려웠어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고 야구대회를 참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경기 안 치렀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승 거뒀고 1승 1패 2승 찐하게 2번씩 경기를 한다네. 5개니까 20경기를 하네요. 현재까지 치러지지 않은 경기는 모두 6경기. 이건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기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빼주면 6경기 맞죠? 아 이거 뭐냐면 팀이 N개 팀이 있을 때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총 경기수를 이렇게 공식으로 이거 알아두세요. 뭐 이거 안 알아도 총 경기수를 내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거 알아두면 편하니까. 근데 이제 2번씩 치른댔죠. 그래서 얘가 10이 나왔는데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은 B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경기를 치렀죠. 나머지 볼게요. 이렇게 많이 치른 데가 있나? 2를 보면 1, 2, 3, 4, 5, 6, 7 이 팀은 벌써 7경기를 치렀어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 보상. A팀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E팀이 남은 경기를 모두 패배한다면 D팀의 최종 승수는 4승이다. 자, 그럼 D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A팀을 일단 D팀이라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모두 이긴다고 했으니까 D는 지겠죠. 그 다음에 E팀이 모든 경기를 또 진대. 그럼 당연히 이 D가 1승을 또 한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D는 몇 승을 챙긴 거죠? 1, 2, 3승을 챙긴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까지 5승 2승 2승 1승 0승 따라서 5승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인가요? 2번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볼게요. 이것도 솔직히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8번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데 왜 여기에 나왔냐면 이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도시의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걸 계속 몇 번 시행착오라고 하죠. 그거를 공대생들이라면 좀 이게 공대 출신들은 이게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계속 시행착오예요. 5차 시행착오 해가지고 그 5차를 줄여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 자동차당 도로 연장은 A와 B시 모두 어쨌든 두 개의 시가 있는데 전국보다 짧대요. 5.49보다 짧은 것만 큰 것만 일단 제외해 볼게요. 세 종만 제외하고 끝이에요.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1, 2, 3, 4, 5, 6, 7 7개 중에 이제 두 개를 뽑아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둘이 볼까요? A시는 B시의 인구 2배는 맞는데 A시는 B시에 비해 면적이 더 넓다. 틀렸고 서울 부산도 안 되고 서울 대구도 안 돼요. 서울 인천도 안 되고 서울 광주도 안 돼요. 면적 2배의 그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서울 대전 서울 울산 잠시만 죄송해요. 면적은 서울인만 크면 되는 거죠. 광주 대전 가능하네요. 볼까요? 인구는 2배 이상 2배 이상 되죠. 도로 포장률 100% 100% 광주가 서울 광주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나머지를 왜 서울로 잡았냐면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애가 그 뽑힐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일단 잡았거든요. 얘네가 된다는 건 나머지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는 또 소리입니다. 이거만 봐도
인구 2배 안 되고, 이것도 2배 안 되고. 벌써 딱 답이 나오죠? 안 됩니다, 이거. 부산이랑 광주 하면. 면적 넓고, 인구 2배인데, 도로 포장률은 광주가 높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서울, 광주에서 맞는 거를 찾아볼까요? 자동차 대수는, 뭐야, A? 이거 A가 높은데 틀렸고. 도로 보급률, 3.31? 틀렸고. 면적당 도로 연장, 13.59, 3.60. 3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허무한데 답까지 도달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19번하고 20번 볼게요.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료인데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했고, 소프트웨어가 여기 나와 있고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번호의 기능을 제공함을 뜻하고 각 기능의 가격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공 기능 가격의 합이다. 이거를 다 합친 게 75,000원 뭐 이런 뜻이겠죠. 가벨병은 이렇게 지금 필요한 기능들을 나타냈고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나타냈대요. 각 소프트웨어는 여러 명이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기억 볼게요. 갑의 필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3578을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게 2라고 했는데 3578 A랑 2밖에 없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2가 가장 싸네요. 158과 10의 차이는 이건 절대값 씌워줘야 됩니다. 차이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3,000원이랑 6,000원이랑 3,000원이랑 차이는 3,000원인데 여기서 이거 빼서 여기서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158하고 10을 이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조합입니다. 경우의 수예요. 여기서 이걸 빼볼까? B에서 C를 2, 3, 4 다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해되는군요. 왜냐면 C에서 B를 빼면 1, 5, 8 살아남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다행히. 그럼 얼마지? 58,000원에서 62,000원 빼주면 4,000원이니까 얘 3,000원 이상이죠. 차이가? 맞습니다. 뒤에 볼게요. 을의 보유 소프트와 병의 보유 소프트웨어로 1, 10을 모두 제공하려면 병이 보유할 수 있는 거는 2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자, 을이 보유한 건 B죠. 2, 3, 4, 6, 9, 10. 따라서 1, 5, 7, 8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5, 7, 8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병이 보유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2뿐이라고 했어요. 1, 5, 7, 8. A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20번 볼게요. 20번도 진짜 그냥 단순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 등락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8년도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요. 전월 대비 순위의 상승폭, 하락폭. 기억부 1번 볼게요. 자, 2006년 10월과 7월의 순위가 모두 상위 10위 이내인 국가는 9개다 라고 했으니까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에 10위 안에 드는 애들을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독일, 브라질, 포르투갈 있나? 있고, 아르헨티나 있고, 벨기에 있고, 폴란드 없죠. 스위스 없습니다. 프랑스 있고요. 칠레 있고, 콜롬비아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여기서 이게 8개였으면 답으로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정답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2번 보죠. 2017년 10월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 2017년 9월 순위가 2016년 10월 순위보다 낮은 국가는 높은 국가보다 많다. 굉장히 어렵게 물어봤죠? 봐야 됩니다. 이 전월 대비죠. 그럼 독일은 2등이네요. 브라질은 1등이었고, 포르투갈은 3등에서 3계단이니까 6등이었고요. 아르헨티나는 3등이었겠네요. 한 계단 내려왔으니까. 벨기에는 5등, 9등이었고요. 폴란드는 5등이었겠죠. 스위스는 3계단을 내려와서 7등이었으니까 4등. 프랑스는 2계단, 8등인데 2계단 높이 올라온 게 8등이니까 10등. 칠레는 7등이니까 2계단 내려와서 9등. 스페인은 8등이었겠죠. 자, 그럼
이렇게 10개를 모두 구해놨어요. 근데 이게 2016년 10월 순위보다 낮은 국가는 높은 국가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막노동이죠. 일단은 낮은 국가를 찾아볼게요. 10월 순위보다 낮은 국가. 그럼 내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독일은 일단 2016년에 2등이었으니까 그대로 2등이었죠. 2017년 9월에는 필요 없고, 브라질은 올라갔고, 포르투갈도 올라갔는데, 아르헨티나는 내려갔죠. 명백하게. 벨기에도 내려갔고요. 폴란드는 올라갔죠. 여기에 10위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쵸? 스위스도 반대로 올라온 케이스고, 프랑스는 내려갔죠. 잠깐만. 제가 지금 낮아진 국가들을 지금 하는 거죠. 프랑스, 칠레도 낮아졌고요. 콜롬비아도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중에 5개죠. 그럼 나머지는 5개니까 이거 틀렸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은 2등과 2등 그대로입니다. 2017년 9월 순위랑 2016년 10월 순위가 2등인 거예요. 얘는 제외하면 1, 2, 3, 4는 뭐다? 높은 국가. 즉 5, 4, 1이다. 얘네 둘을 비교한 거였잖아요. 얘가 뭔데? 낮아진 국가. 그래서 많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평균은 그냥 이렇게 뭐 더해줘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 되고요. 점수도 뭐 점수로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5번도 이런 식으로 2번과 같은 경우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이 과정대로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여기까지 2018년 550채 파트 1에 해당하는 해설 영상이었습니다.